과속 방지턱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이제 하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심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까요? 사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됩니다. 아니면 연예인을 하든가 운동선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고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로또 빼고 저 같은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 사업이나 재테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보다는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런 책을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CEO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여기 좋은 학교라고 해요. 빌 게이츠, 하버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구글 세르게이,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학교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는 가난해서 좋은 학교에 못 갔죠. 결국 사업도 재능이네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 힘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서 책이나 뉴스에 잘 소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성공한 부자를 따라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처럼 일반인이었는데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분의 방법입니다. 우선 뭘로 돈을 버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바로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BF 쇼핑은 돈키호테 쇼핑을 따라했고 노브랜드는 노네임을 따라했습니다. 세계적인 가구회사 이케아는 원래 사무용품을 파는 잡화점이었죠. 경쟁사가 가구 사진을 잡지에 올려서 잘 팔고 있으니까 이 판매 방식을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때부터 가구를 만들어서 팔게 된 거죠. 또한 피버라는 외국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은 재능을 사고 파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크풍이라는 사이트가 따라했고 뒤이어 오투잡이라는 사이트도 따라했는데요. 오투잡은 사람인이라는 회사에 큰 돈을 받고 인수되었죠. 크풍은 작년 매출 170억이고요. 재능마켓은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큰 재능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천재는 생각한 것을 실행하면 성공하지만 일반인이 독창적인 생각을 실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독창적인 거에서 실패하느니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걸 따라하는 겁니다. 전방에서 군대 나온 분들은 알겠지만 눈 오는 날 맨 앞에서 행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뒤에 따라가는 건 쉽죠. 세상에 없는 시장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시장을 개척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 시장을 인식시키기에는 큰 마케팅 비용이나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따라하는 건 이미 앞서 나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1등보다는 적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안 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을 하거나 판매 방식을 따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경우 이 방법이 안전하고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이 별로 없는 상태이거나 사업 초창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시작하고 나면 이제 곧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 나도 트렌드를 따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라며 고민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 레벨이 10인데 레벨 50짜리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레벨에 맞는 몬스터를 사냥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따라서 거창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는 트렌드가 생기면 대기업에서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면 유튜버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만약 동영상 시대가 온다는 것을 책에서 보고 동영상 사이트를 꿈꾼다면 실패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걸로 많이 말아먹었죠. 똑같은 이치로 좋아하는 일을 할지 잘하는 일을 할지 고민 중이라면 현재 잘하는 일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확률이 낮습니다. 일단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수성가를 한 사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개콘의 대구 산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전에 제가 저 신발 하나 밑에 바닥 좀 갈아달라고 보냈었는데, 이게 상주거든요. 물건을 보내셨다고요? 예, 우편.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용기로,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자, 용자,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 한번 해보고 조금 이따가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앞의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 지금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직장은 배울 게 없다. 당연하죠. 직장은 학원이 아니에요. 인수인계를 받고 한두 달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은 내 능력을 소비하는 대가로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업계가 달라도 하는 일은 유사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회사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 그 회사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소 1년 정도 다니면 흡수할 수 있으니 그 뒤에 이직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직장을 참고 다니는 건 안 되죠. 그런 곳에 다니면 경력도 망가집니다. 목적 없이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급하게 이직하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나랑 안 맞는 일을 하기 싫어. 아니면 난 이쪽 손님만 받을래. 이건 짧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의사가 아닙니다. 음양오행 따져서 일을 고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빠질 수 없는 게 접대입니다. 직장 상사건 거래처건 접대는 필수죠. 이런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죠. 유머 감각도 있고 잘 놀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영업도 잘하는 친구요. 진짜 부럽죠. 영업력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얘기해요. 큰 회사의 경우 단체 여행을 갈 때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여행사는 자기네 회사를 계속 이용해 달라는 뜻으로 담당자에게 접대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다른 여행사에서 싸게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접대를 받았어도 이전 거래처와는 계약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득이 안 되는데 친하다고 계속 계약하다가는 직장 상사에게 깨지게 됩니다. 만약 동등한 조건이면 친한 사람을 써주겠죠. 근데 친하다고 이득 안 되는 업체를 써줄까요? 정리하면 경쟁력이 먼저고 친분은 나중이다. 그렇다고 인맥이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맥을 만들려고 애써 노력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다 해도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죠.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일하다 보면 소개를 받는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굳이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중요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죠? 오늘 영상 요약. 재능이 없어도 돈 벌 수 있다. 이제 뭐 죽어라 이랬는데 왜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벌어들인 10개의 동전 중 먼저 1개의 동전을 무조건 모으고 나머지 9개의 동전을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1개를 먼저 모으기 전까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돈을 쓰지 마세요. 돈을 따로 모으고 나서 9개의 동전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바보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은행 이자도 낮은데 말이죠. 제 대답은 네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위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PE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저는 어젯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를 따로 모으는 연습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헌금,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편의상 대한민국 종교 인구수 1위를 차지한 기독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마도 이런 제가 이번 달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매월 종교적으로 11조라는 명목으로 10%를 내왔고 제가 교회를 다니며 수백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저에게 그건 다른 문제예요. 헌금은 기본적인 거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해왔다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도 감사하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보 같은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난 정말 그럴 수 없어요. 난 꼭 써야 할 돈이 있어요. 나는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장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번 달부터 월급을 180만 원으로 줄여야겠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20만 원이 줄어들어서 먹고 살 수 없을까요? 노숙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20만 원이 줄어도 살아가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월급이 오르기 전 180만 원이었을 때와 월급이 올라 200만 원일 때와 큰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원칙을 정리하면 10개의 동전을 벌면 먼저 동전 하나를 따로 모으고 그 다음 9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착실히 실천하면 돈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점은 돈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이 있다면 30년 동안 내버려 두고 임대를 안 하고 있을까요?
투자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된다 이러면은 좀 안 와닿으시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만만한 돈이 오거든요. 대부분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 얼마 전 3천이 있는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전화가 거의 뭐 95% 이상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 3천만 원 모이면 뭘 하고 싶나? 그냥 남편들한테 절대 주시면 안 돼. 그러면 항상 주식해서 팔아먹잖아요. 이 3천이라는 게 뭔가 투자의 뭔가 그 시작이 되는 돈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물산 다녔었고 지금은 뭐 사람과 투자라고 해서 회사 투자 뭐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오셨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로.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세요. 저는 정태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 그 건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설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일반 매매를 막 하다가 거기서 이제 경매로 가가지고 경매로 막 상가를 사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현업에서 좀 있으면서 투자도 해본 거라고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뭐 이렇게 투자자로 이렇게 건설을 접근해본 사람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지어봤어요. 이렇게 뭐 아파트를 지은 건 아니지만 뭐 저 지하철도 뚫어보고 막 이러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지하철이 뭐 몇 년에 뚫려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분석해준다고 전문가들이. 그럼 제가 봤을 때 콧방귀밖에 안 나와요. 절대 그 기간을 못 맞춰요. 기본적으로 지하철 같은 거는 막 연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그런 거 좀 알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한 질문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질문해볼게요. 뭐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냥 경매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없으세요? 뭐 적어오셨어요? 아니요. 보통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경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끝물 아닙니까? 저는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너는 과거에 해서 돈 벌었지 뭐 지금 하면은 못 버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어떠세요? 이런 궁금 있으시죠? 궁금하죠? 딱 지금